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입니다. 정공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, 저희 구독자님들이 자주 저한테 요청하셨던 주제입니다. 리바운드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, 해석이 좀 필요하다, 이러한 요청이 있었습니다. 오늘 이 리바운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제목과 같이 리바운드의 발전 단계 그리고 진행 과정입니다. 보다 심층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. 자, 일단 리바운드가 무엇이냐? 리바운드라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X와의 관계가 청산된 이후에 상대 X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니시에이트하지 않는 대신에 새로운 뉴 파트너와 관계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그 관계의 장점만을 계속 지속한다. 뭐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리바운드의 발전 단계는 크게 두 가지 맥락으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여러분과 연애를 했던 똑같은 페이스, 똑같은 어떤 진행 과정을 그대로 모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리바운드가 이 관계를 진행해 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래를 같이 듣는다든지, 여러분이 잘 가던 식당에 자주 간다든지, 여러분이 자주 가던 관광 명소나 뭐 호숫가나 이러한 자연 관광지를 같이 간다든지, 그래서 이런 것을 SNS를 지속적으로 계속 게시한다든지,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종의 착각 현상을 줄 수 있습니다. 나를 찬 X가 그녀와 아니면 그의 리바운드와 함께 나와 주로 다니던 관광 명소, 식당, 뭐 내가 자주 데이트 장소로 다니던 그러한 곳에 자주 가더라. 심지어는 내가 사는 가까운 동네까지 와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나 카톡에 올리더라. 이거 혹시 저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? 저를 아직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까? 뭐 이러한 질문도 가끔 오는데요. 안타깝게도 일단은 이 리바운드가 시작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보편적입니다. 왜 그러냐? 상대 X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리바운드를 형성해가지고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계속 진행하려는 그런 착각 증세적인 그런 어떤 모드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? 그래서 모방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것이 꼭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자, 여러분과 그와 그 어떤 관계를 진행할 때 느꼈던 어떤 충만함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녀, 여러분의 X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충만함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지, 꼭 여러분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.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아니면은 완전히 반대의 어떤 그 연애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했던 노래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주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, 밖에 나가서 산책도 자주 하고, 같이 외식도 자주 하고, 자주 관광 명소도 놀러 다니고, 뭐 이러한 어떤 다이나믹하고 액티브한 그런 연애 생활을 했다면은 새로운 리바운드하고는 완전히 반대되고 침체되고 폐쇄적이고 수동적이고 경직적인, 뭐 집에서 카우치에 앉아서 텔레비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완전히 여러분을 기피하는 식의 그런 폐쇄적인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러한 어떤 액션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. 오케이? 이런 두 가지 맥락이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? 이 관계는 인공적이라는 것입니다. 인공적인 것. 그러나 본인들의 관계가 인공적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죠. 그 이후에는 리머런스라는 생소한 영어 단어가 존재합니다. 리머런스라는 것은 생소한 영어인데, 이게 어떤 뜻이냐? 여러분 사전 찾아도 잘 안 나옵니다. 리머런스라는 것은 유포리아와 프렌십의 합성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. 유포리아라는 것은 극렬한 어떤 즐거움, 아주 격한 기쁨입니다. 그리고 프렌십이라는 것은 우정이라는 뜻이죠. 즉 리머런스라는 뜻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매우 격하게 흥분되고 즐겁고
기쁜 그런 페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. 이 리버런스라는 것은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났을 때도 리버런스의 기간이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의 찬 X가 이 새로운 리바운드를 만났을 때는 이러한 리버런스의 과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들은 이게 인공적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새로 만난 뉴 파트너에 대한 리버런스의 단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새로운 리바운드가 놀랍게도 내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관계가 아직 청산이 안 됐고 나의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 리바운드가 진짜 나의 운명 같다는 리버런스의 단계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 리바운드 관계의 과정입니다. 첫 번째 단계는 리버런스의 단계이자 이지 로맨스에 대한 안도의 스테이지입니다. 그래서 그들은 리버런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며 또한 그들이 정말로 나의 커플이다, 나의 운명이다 라는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. 하지만 이 리버런스, 이지 로맨스의 스테이지는 곧 끝납니다. 왜 끝나냐?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반드시 노 컨택을 해야 합니다. 자, 여러분이 노 컨택을 하고 그들의 이런 리버런스 단계가 청산이 될 때쯤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냐? 이 관계가 곧 인공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신호들, 그런 징후들이 여러분의 X에서 발견이 됩니다. 즉, 여러분의 X는 그 새로운 리바운드와 만나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합니다. 즉, 여러분이 예를 들면서 해운대를 자주 갔다. 그러면 해운대를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리바운드가 갑니다. 그리고 해운대 비치를 걸어 다닐 때 그 여자 아니면 그 남자는 그 리바운드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합니다. 그러면 상대 리바운드는 알아챕니다.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. 나의 X가 옛날 남친, 옛날 여친을 생각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. 그리고 물어봅니다. 아무것도 아니야. 아무 생각 없었어. 하지만 아무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죠. 이러한 어떠한 그 혼란의 과정이 또 생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리바운드는 이쪽의 갈등을 약간씩 겪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. 매우 빠르게 옵니다. 그래서 제가 리바운드는 오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약간의 갈등의 단계에 그들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너 괜찮냐? Are you okay? 물어봅니다. 너 지금 철수란 남자랑 헤어지고 예림이란 여자랑 헤어지고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는데 그와 잘 되냐? 이런 식의 어떤 걱정 어린 오지랖이 있습니다.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.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시범을 보이고 그들한테 우리의 관계가 진정한 커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과정도 있습니다. 아니야, 이 남자 진짜 좋은 남자야. 철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훌륭한 남자다. 이렇게 과시하려는 단계도 생깁니다.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? 자, 그러나 이러한 과시의 단계도 오래 못 갑니다. 그리고 이러한 과시의 단계, 어떤 이것을 설득시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그 설사 이 인공적인 어떤 그 로맨스의 한계를 그들이 인지하면서도 계속 이 관계를 고집하고 진행시키려는 의도도 있습니다. 그래서 리바운드가 나오고는 아니다라는 거, 그리고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가슴 속에서도 알면서도 이것을 기만하고 계속 이 관계를 진행시키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속된 얘기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을 계속 만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. 그래서 가끔 저와 상담하시던 분들 중에 저의 X와 그 X의 리바운드가 생각보다 오래 가는데요, 이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. 대개는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? 이게 헤어지고 나서 정말로 그들이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다. 정말로 그날 그녀가 그녀의 인생의 운명을 만난 것 같다.
이런 비관적인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그럴 확률은 진짜 5%도 안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. 이건 과학적인 현상입니다.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여러분과의 long-term relationship, 여러분과의 깊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리반을 만나서 그렇게 진실하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.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런 과시의 단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도 나는 이 새로 만난 새로운 이 새끼 이 여자와의 관계를 내가 꼭 입증시키고 말 거야. 씨발. 뭐 이런 게 있다고. 오케이.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마지막 스테이지 옵니다. 그건 비교의 스테이지입니다. 즉 여러분과 여러분의 X와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의 비교의 스테이지가 오죠. 자, 비교 스테이지에서 어떤 것이 오냐. 그들은 키스를 할 거 아닙니까? 여러분 굉장히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키스를 하면 누가 키스를 더 잘합니까? 여러분과 X가 키스가 훨씬 더 능숙하고 더 잘합니다. 그리고 새로운 리바운드가 키스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못합니다. 여러분 일종의 팀입니다. 키스의 팀. 아주 합작을 이루는 명품 키스를 했다는 거죠. 뭐 이런 것들이 비교가 되죠. 그리고 노래를 같이 듣거나 같은 데이트 장소로 가고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과 비교하게 됩니다. 모든 그 어떤 과정에 있어서의 친숙함, 친밀함은 여러분이 훨씬 유리합니다. 그리고 이 비교의 단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상대 X의 리바운드의 닥달과 질투입니다. 즉 여러분을 질투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비교의 스테이지가 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X는 상당히 여러분한테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을 그 리바운드가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비교의 스테이지에서 동반되는 것이 질투의 단계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X의 리바운드는 여러분의 X를 질투하게 되고 또 구속하려 들고 집착하게 됩니다. 이러한 패스터링 갈등의 단계가 오게 되면은 그 일종의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권태기가 온다는 거죠. 그런 리바운드와의 짧은 권태기도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과시의 단계, 질투의 단계, 그런 어떤 그 비교의 단계에 넘어서는 권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 권태기는 쉽게 옵니다. 원래부터 인공적인 단계였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관계를 청산하고 여러분한테 돌아올 수 있는 찬스가 강해지죠. 오히려 리바운드 때문에 더 빨리 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바운드를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블레싱이라고 생각하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. 여러분이 좀 더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. 자, 여러분이 이렇게 이 리바운드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원동력은 역시 여러분이 노컨택입니다. 그거를 했을 때 여러분이 훨씬 성숙하고 집착이 없고 무반응적인 매력적인 가치를 여러분이 디스플레이스,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. 즉 비교의 스테이지는 여러분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질문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